네, 안녕하세요. 이주호입니다. 이 영상은 이제 이번 학기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갖가지 사항들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는 그런 느낌의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지금 얼굴을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수업에 적합한 그 영상 맞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 자료, 이 영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시험의 진행 방안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온라인 시험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준비상의 목표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 보는 도중에, 시험 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나 실질적인 영상을 곁들여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전 학기에서도 동등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몇몇 친구들은, 제 컴퓨터는 안 그랬는데 몇몇 친구들은 살짝 자신의 컴퓨터에서 제대로 동작이 안 되는 케이스가 다수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영상 맨 뒤에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곧 시험을 보실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일단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님 내지는 강사님이 이 영상 내용대로 시험을 진행하겠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영상 내용 보시면 옵션 선택사항이 2가지 정도가 지금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 옵션들은 각 수업마다 실제로 적용할지 여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조금 일반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의 시험이 정확히 몇 시에 본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와 같은 시험 자체랑 관련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듣는 수업에 대한 홈페이지라든가 등등 각각의 채널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온라인 시험 진행 방안들의 기본적인 목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우리가 건전하게 시험 일정을 소화했음에 대한 반증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정도가 돼요. 여기서 조금 더 간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들여서 보다 안정적으로 반증 가능성을 확보하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이번 학기에 온라인 시험을 보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 이제 온라인 공모전, 경진대회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입사 면접도 1차 면접은 온라인으로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케이스들과 굳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기회비용 문제예요.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오프라인 시험을 보는 게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수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나,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나 등을 확인하는데 보통은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상으로는 우리가 오프라인 시험을 보는 거에 대한 상대적인 비용이 조금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온라인 시험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나 면접도 마찬가지죠. 1차부터 오프라인으로 한데 모여서 진행하려면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이 시험에도 동등하게 적용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정규 과목의 시험을 경진대회나 면접처럼 그쪽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일단 기한 안에 만들어서 제출만 하면 되는 그런 스타일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규 시험은 그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대하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은 다 일종의 예선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거기서 통과하면 본선을 또 치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온라인 중간고사 보고
80점 이상 받은 사람 오프라인에 한 번 더 오세요. 이러면 좀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 우리의 시험은 걔네들이랑 달리 여러분 수업이 시험을 2번 본다. 그 한 번 한 번이 다 학점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일종의 결선에 해당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저나 다른 교수님, 강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그 한 번 한 번의 시험에 약간의 절차를 살짝 더함으로써 여러분들 각자 및 제3자분들, 우리가 지금 수업을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나 궁금해할 제3자, 바깥 세계의 분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했구만 이라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일정 수준의 반증 가능성을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확보를 해두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온라인 시험이 오프라인 시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더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 학생은 자유도가 높아지면 반드시 부정행위를 한다 라든가 반드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모든 답안지를 다 폐기시켜야 된다 와 같은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시험의 본질적인 목표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우리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공부한 그대로 시험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답안지를 정상적으로 적어서 제출을 할 거라는 거예요. 온라인 시험이 오프라인 시험에 비해 자유도가 훨씬 높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러면 바깥 사람들이 그런 커닝했겠구만 이라고 괜한 생각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의 온라인 시험의 자유도를 봉쇄를 하는 거는 아마도 그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자, 온라인이지만 클로즈드 북으로 봅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봤자 온라인 시험의 자유도를 제한하려고 시도해봤자 여러분 대부분 다 20대잖아요.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답을 찾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온라인 시험 진행 방안은 약간의 절차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 또는 교수님, 강사님들 또는 제3자들에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잘 봤어요 라는 거를 보다 편하게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단 한 번 한 번의 시험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데이터를 더 확보를 하고 그걸 같이 제출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인데 문제는 이게 시험인 관계로 우리가 동등한 느낌, 형평성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진행해야 되는 관계로 이 가이드라인을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수적인 절차로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일 뿐이에요. 자, 오프라인 시험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절차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대학교 오프라인 시험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오프라인 시험은 일단 한 주 한 주 수업하면서 교수님, 강사님이 여러분 얼굴을 익혀두고 있고 그 얼굴을 들고 시험날, 시험 강의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인증이 되는데 온라인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적인 절차를 도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두셔도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봤음이라는 걸 인증하기 위한 어떤 부가적인 요소가 온라인 시험에만 이렇게 덕지덕지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오프라인 시험에서도 이런 반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은 생각보다 꽤나 많이 마련돼 있어요. 우리 학교 안 여기저기를 비추고 있는 CCTV들이라든가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펜으로 적은 문제지랑 답안지들 또 여러분의 시험 점수가 이렇게 나왔음을 증빙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관을 해놔야 돼요. 지금 제가 대학원생인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실에도 상당히 많은 답안지들이 아직도 켜켜이 쌓여있는 상태예요. 언제 다 정리하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채점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문항은 이런 식으로 채점할 것이다 라는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 답안지 각각을 보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점수 결과를 하나의 표로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오프라인 시험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랑 유사한 수준의 CCTV랑 유사한 수준의 반증 가능성을 우리의 한 번 한 번의 온라인 시험 활동에서 역시나 충분히 확보를 해보려는 게 이 자료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이런 느낌의 사항들에 대한 증빙을 한 번의 시험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시에 시험을 봤다는 거에 대한 증빙을 확보를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추가로 여러분이 제출한 답안지 파일이 실질적으로 학점을 받는 여러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적어서 제출한 게 맞다는 사실을 증빙을 남기려고 해요. 괜찮아요? 조금 핀트가 달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걸 적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적었든 간에 여러분이 제출한 PDF 파일은 여러분이 직접 난 이 파일로 점수를 받겠어 라고 결정을 내려서 업로드를 한 파일이다라는 걸 증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옵션 넘버 1이 들어가는데 온라인 시험은 오프라인 시험과 달리 여러분이 직접 시험을 볼 장소로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분주한 분위기에 예를 들면 PC방이라든가 예를 들면 버스 안이라든가 등등 그런 시험을 보기 부적합한 공간이 아니라 그럭저럭 단출한 공간에서 이게 단촐한이 아니라 단출한이 표준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단출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를 하기 시작했음에 대한 증빙도 만약에 적용된다면 옵션 넘버 1으로서 추가로 확보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다 시험날, 시험 시간에 바로 그 앉은 자리에서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조금은 더 편하게,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시험 흐름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 시험은 일단 응시 환경, 여러분의 컴퓨터를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세팅을 해두는 걸 요건 이제 시험 직전이 아니라 며칠 전에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전 준비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날, 시험 시작하기 직전에 준비하셔야 될 내용들을 살짝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지 다운로드 받고 시험을 진행을 하고 답을 적으셨든 못 적으셨든 시험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답안지 파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안배된 기한 안에 추가적인 증빙용 파일들을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우리 온라인 시험의 전체 흐름이에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 차근차근 소개를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의 온라인 시험에 응시를 하시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근데 그 컴퓨터의 사양, 성능은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수준이면 기본적인 필기 시험을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올 추가적인 절차들이 있긴 하지만 요즘 전원이 켜지는 대부분의 컴퓨터로는 큰 무리 없이 소화를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이제 몇몇 시험은 이제 실기 시험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쪽은 좀 더 사양을 탈 것 같은데 역시나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수업을 잘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컴퓨터를 그냥 쓰셔도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지랑 답안지는 .pdf 파일을 써서 다운로드,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df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을 .pdf 파일로서 저장해서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읽는 거는 크게 걱정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대부분의 워드 프로세서, 워드나 한글이나 등등은 PDF로 저장하기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워드랑 한글 그 두 가지는 방법을 뒤 슬라이드에다가 붙여놨으니까 살짝 구경해 보셔도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문제지를 다운로드 받고 답안지를 적고 제출하고 하는 그 모니터 화면 자체를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일단 이 자료에서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 때에도 쓰고 있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도 그럭저럭 편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옵션 넘버 1이 적용이 된다면 내가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이 자리 주변 한 바퀴를 촬영할 수 있는 별도의 촬영 장치가 필요해요. 노트북이 아닌 다른 장치가 필요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핸드폰들 보통은 대학생이니까요. 가지고 계실 거고 소위 말하는 폰카 정도면 충분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뒷슬라이드는 워드에서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한글에서 PDF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살짝 구경해 보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OBS 스튜디오를 준비하는 순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요 obsproject.com 주소창에 쳐서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맞는 그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시고 일상적인 느낌으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근데 리눅스를 만약에 주 운영체제로 쓰고 있다면 설치가 조금은 복잡해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상정하고 있는 수업들에서는 리눅스를 주 운영체제로 쓰는 친구가 없거나 만약 있더라도 이 정도 설치하는 방법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리눅스는 생략을 할게요. 물론 다운로드랑 설치하는 것도 생략을 하고 거의 100% 확률로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 이제 처음으로 실행을 해서 여러분의 모니터, 컴퓨터 사양에 맞는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OBS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설정하는 부분은 이 영상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노트북 화면으로 넘어가면 자, 이런 느낌인데 저는 지금 요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녹화 중단 누르면 이제 꺼질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도 처음 켰을 때 이런 느낌으로 한가운데는 지금 영상이 어떤 느낌으로 캡처가 되고 있는지가 나와 있고 보통 데스크탑에는 마이크가 없을 것 같고 노트북에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지금 증빙용 모니터 화면 캡처를 하실 때는 음성은 굳이 집어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소스 목록 보시면 마이크가 있는데 없으면 괜찮아요. 이 친구를 눈 모양을 눌러서 녹음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촬영해야 되니까 켤게요. 나중에 싱크 맞춰야 돼서. 자, 일단 앞에 보이는 건 그 정도로 하고 만약에 지금 자신이 요 거울 같아 보이는 요 캡처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요 소스 목록 아래 보시면 플러스 기호가 있어요. 플러스를 누르고 디스플레이 캡처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이제 모니터가 여러 대라면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1, 2, 3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자기가 실제로 볼 모니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일단 전 취소를 할게요.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노트북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지금 거울같이 이렇게 캡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안 보이는 까만 창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 영상 맨 뒤에다 달아놓은 해결 방법을 살짝 구경을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맨 뒤로 밀어놨어요. 아무튼 이렇게 잘 캡처가 되는 것 같아 보인다라면 이제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설정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이제 일반 해가지고 등등이고 이 옵션이 많아요. 아이고 방송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출력 탭을 눌러주시고 출력 방식이 처음에는 아마 이게 고급이 아니라 기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출력 방식을 고급으로 바꾸시면 지금 보시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버튼들이 쫙 나오는데 우리는 방송을 할 건 아니고 녹화를 할 거고 자 녹화를 할 때 녹화 형식이 MKV로 적혀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 MP4, MP4라고 적혀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녹화 형식은 MKV로 일단 바꿔서 가도록 할게요. MKV로 바꾸는 이유는 여러분이 시험을 보다가 고양이가 전원 케이블을 건드려서 갑자기 노트북이 꺼진다든가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OBS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MKV 형식으로 녹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노트북에 전원이 나가면 이전까지 녹화를 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보전이 돼요. 그래서 고양이 한번 쓰다듬어 주고 다시 전원 케이블 연결해서 이것저것 다 켜고 다시 녹화를 시작하시면 시험을 재개를 하실 수가 있어요. MP4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MKV로 꼭 바꿔주시고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264 해가지고 요거 저거 있을 건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현란하게 움직이는 게임을 인코딩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지금 CPU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를 쓰고 있어서 인텔 퀵싱크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로 렌더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우리 그 유명한 회사들의 그래픽카드가 달려있는 노트북 컴퓨터라면 그 친구 이름이 박혀있는 뭔가가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성능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시험 보는 도중에 게임 할 건 아니니까요. 하드웨어 인코더, 퀵싱크라든가 뭐 그 회사 이름들 박혀있는 그거가 있다면 걔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만약 이도저도 없다 라면 일단 아무거나 고르고 일단 한번 테스트해봐서 잘 안되면 딴 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 배열 재조정 같은 건 안 하셔도 되고, 요 아래 거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세팅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기는 하는데, 아마도 한 1시간 정도의 시험을 보실 때는 이 친구를 건드리면 이제 화질의 차이가 나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제출해야 되는 파일의 용량의 차이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크게 신경 쓰시지 말고 이 데이터율 제어 부분만, 아마도 여러분 CBR로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C는 컨스탄트의 약자고 화면이 약간의 미동만 있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 지분을 할애를 해서 그 변동사항을 저장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이 CBR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VBR의 V는 뭐겠어요? 그죠? 베리어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VBR을 선택을 해주시고, 요 비트레이트랑 최대 비트레이트는 VBR에는 두 가지를 다 세팅을 해요.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메가, 5메가 정도로 잡아두시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여러분 지금 노트북들 가로로 1920, 세로로 1080 같은 느낌으로 아마 쓰고 계실 것 같은데, 그 풀 HD 모니터에서도 어느 정도 화질이 보장이 되면서 그럭저럭 크기를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경 쓰고 싶은 친구들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대충 CBR만 VBR로 바꾸고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디오는 지금은 크게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출력에서 녹화 부분, 녹화 인코더랑 데이터율 제어 VBR로 바꾸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직도 안 보인다는 친구들은 아까 처음에 출력 방식을 기본에서 고급으로 바꿔서 하면 지금 이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비디오 친구가 있어요. 이 비디오가, 자, 얘는 이제 모니터 화면의 어느 부분을 실제로 캡처를 할 거냐랑 크게 연관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 부분은 기본 해상도, 출력 해상도 두 개를 저는 지금 모니터 해상도가 1280에 960이란 말이에요. 수업자를 만들기 위해서요. 요거를 한번 오른쪽 걸 누르시면 지금 현재 모니터 해상도에 딱 맞는 그 항목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골라주시고, 출력 해상도도 1:1 사이즈가 되는 게 제일 편하겠죠. 압축을 하거나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본 해상도를 모니터 해상도랑 일치시키고, 출력 해상도는 기본 해상도랑 일치시켜서 거기까지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요 가운데 영역 전체에 내 모니터 화면 전체가 다 보이는 느낌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자, 사실은 요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만약에 캔버스 해상도가 더 작다면 이런 식으로 일부만 들어가게 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2개를 다 해놨지. 그래, 죽여야겠어. 이런 느낌으로 캔버스 해상도가 더 크면 동영상의 일부분에만 모니터 화면에 해당하는 게 캡처가 되는, 그래서 여유 빈 공간이 남아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 친구들은 아까 확인 눌렀을 때 저 지금 처음 했던 것처럼 영상의 전체 영역에 모니터의 전체 화면이 들어가도록 잘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일단 OBS 스튜디오 세팅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이 아래에 있는 녹화 시작 버튼 눌러서 절차 진행하시고 맨 마지막에 녹화 중단 버튼 누르면 촬영이 끝나요. 그 다음에 파일 메뉴에 있는 녹화 저장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mkv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kv 파일을 여러분이 직접 더블 클릭해서 열었을 때 그 mkv 파일을 재생하는 게 불가능한 케이스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그 mkv 파일에 대한 mp4 파일을 OBS 스튜디오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이 파일 메뉴에 있는 재다중화 녹화라는 친구예요. 재다중화 녹화를 눌러서 여기 있는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방금 촬영을 끝낸, 캡처를 끝낸 그 mkv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다중화 버튼을 누르시면 동일한 폴더에 동일한 이름의 .mp4 파일이 만들어져요. 크기는 아주 살짝 더 커질 거예요. mp4 파일 특성상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마 지금 여러분이 동영상 수업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여러분의 영상이 잘 찍혔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mp4 파일을 제출하셔도 무방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OBS 스튜디오 설정 및 사용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밤 9시가 살짝 넘었는데 요 옆에 동부간선도로랑 내부순환로가 있는데 상당히 시끌시끌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대는 특히나요. 저도 운전을 제 차도 그렇게 조용한 편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자, 이렇게 며칠 전에 미리 촬영 잘 되나 테스트를 하고 이제 시험 당일이 됐다면 전체 시험은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화면, 여러분 오프라인 시험 볼 때도 책상 정리 먼저 하잖아요. 모니터 화면 정리하시고 일단 먼저 OBS 스튜디오를 실행한 다음에 녹화 시작 버튼을 먼저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다운로드 및 답안지 제출을 위한 블랙보드 로그인 수업 페이지 접속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이 여기서 나와요. 어떤 시험은 시험 당일날 실시간 방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영상 화면을 여러분의 모니터에 상시 띄워놔야 되는 수업이 존재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거 시험 당일 생방송 서버에 접속을 해서 내 바탕화면 적당한 위치에다가 띄워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옵션 넘버 1, 내 주변 한 바퀴 촬영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 해주시면 돼요. 자, 내 주변 한 바퀴 촬영은 이것도 실제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내 주변 한 바퀴 촬영은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블랙보드 로그인하고 수업 페이지 접속하고 시험 당일 방송까지 띄운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을 켜시고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의 컴퓨터의 노트북의 모니터 부분 비춘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바퀴를 짜고 돌아주시면 돼요.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자신의 모니터까지 비추고
촬영을 끝내주시면 돼요. 제대로 들어가야 될 텐데 다시 찍긴 귀찮은데 좋아요. 이렇게 내 주변 한 바퀴 촬영까지 끝냈다면 이제 시험을 시작하실 준비가 다 끝나요. 시험 시작 시각이 되면 문제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 한번 싹 해준 다음에 문제집 파일 다운로드 하시고 바로 시험을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살짝 주의사항. 문제집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거는 시험 시작 전에는 당연히 다운로드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작한 뒤에도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다운로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아마 막으실 거예요. 이건 이제 오프라인 시험에서도 몇 분 이후에는 입실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보통은 있잖아요. 온라인 시험도 꼭 시험 시간 전에 미리 자리에 앉으셔서 아까 봤던 그런 준비들 하고 정갈하게 시험을 스타트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금 늦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오셔야지 다운로드해서 시험을 응시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금 굵은 글씨로 강조했고 여기서도 또 강조하는데 녹화는 여러분 블랙보드 로그인하기 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 로그인하는 장면, 문제집 다운로드하는 장면, 그 다음에 맨 뒤에 답안지 제출하는 장면까지가 여러분이 제출하는 증빙용 영상에 다 담겨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옵션 넘버 2 해서 생방송을 보면서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그 시험 당일 방송은 일종의 타임 스탬프예요. 생방송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동등한 시간대에 동등한 영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생방송을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시 시험을 봤다는 걸 조금 더 강렬하게 인증을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딱 그 정도까지의 콘텐츠만 나와요. 시험 시작했어요. 이런 텍스트만 간단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띄워놓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적당히 한쪽 귀퉁이에만 대신 캡처하는 영상 안에는 들어갈 정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시험 보는 모니터에다가 띄워두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방송에서 막 답안에 대한 힌트라든가 같은 걸 드리진 않을 예정이니까 소리는 꺼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막 업데이트 하라고 하고 뭐 메일이 왔어요. 뭐 메신저 누가 말을 걸거나 하면 그게 다 영상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테니까 당황해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 시작 직전까지는 각종 팝업 알림을 띄우는 프로그램들은 끄거나 알림을 살짝 해제를 해놓고 스타트를 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이건 오프라인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시험을 진행을 할 텐데 시험 진행하는 방법 자체는 일반적인 문서 작성 방법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물론 어떤 시험들은 별도의 문서에다가 답안을 키보드로 쳐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증빙용 영상 자체를 답안으로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실기시험이라든가 그러면요. 근데 뭐 어차피 영상은 우리 전부 다 찍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신경을 안 쓰셔도 좋아요. 그 수업에서 아마 실습을 진행을 했을 거고 그거랑 동일한 느낌으로 그대로 진행해서 그 전체 과정을 촬영해서 제출만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은 다른 문항들은 보통 필기시험일 테니까 워드 프로세서로 열심히 작성해서 저장해서 PDF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다만 이제 오프라인 시험이랑 달리 온라인 시험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다 보면 시험 시간을 넘겨서까지 진행을 해버리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오프라인 시험에서는 10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자신만의 공간에서 혼자 시험을 보는 온라인 시험 같은 경우는 남이 그렇게 안내를 못 해주니까 여러분이 직접 시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알람을 설정해 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꼭 시험 마감 시간을 잘 케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시험에서는 시간이 다 된 다음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안지에 손을 대고 있는 친구가 있나를 그 자리에서 감독관님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온라인 시험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마감 시간 전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프라인 시험은 제출하세요 하면 제출하는 거예요. 온라인 시험은 이제 제출 못해요 라는
느낌으로 마감 시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꼭 주지를 하셔서 알람을 몇 분 전으로 잘 잡아놓고 정시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시간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늦게 내는 친구가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온라인 시험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또는 이번 수업의 온라인 시험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 몇 가지 FAQ를 요약을 하면,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오픈북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각 수업별로 허용되는 그 자료들을 지금 캡처하고 있는 이 시험 보는 모니터를 써서 Alt-탭 해가면서 열람하셔도 돼요. 옵션 넘버 2, 생방송을 틀어놓은 친구들도 Alt-탭 하다가 잠깐 생방송이 가려지는 정도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온라인 시험에서 각종 수업 자료 파일을 열람을 한다면 그냥 동일한 모니터를 써서 내용 확인하고 바로 Alt-탭해서 키보드로 답안을 적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물론 이제 복사 붙여넣기 Ctrl+C, Ctrl+V를 할 수 있냐 없냐 여부는 수업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만약 허용된다면 동일한 컴퓨터에 동일한 모니터에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보고 치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픈북 시험으로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종이에다가 먼저 여러분 초중고 때 익숙한 느낌대로 일단 연습장 종이에다가 먼저 풀어본 다음에 컴퓨터로 키보드로 답을 옮겨 적는다든가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렇게 펜으로 연습장을 적다 보면 화면은 아무 변화도 없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화면이 일정 시간 정지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증빙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으니까 연습장은 충분히 활용하셔도 무방해요. 다만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실,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답안을 아예 종이에다가 다 적어버리고 맨 나중에 폰카로 찍어서 그 사진 파일을 워드 프로세서에 집어넣고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더 번거로울 것 같은데 왜 그건 막내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종의 형평성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프라인 필기시험에서 노트북과 프린터를 들고 가서 남들이 펜으로 답을 적을 때 키보드로 답안 적고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그거를 제출을 하는 건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어떤 수단 자체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균일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손글씨로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키보드를 써서 답안을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마우스는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손이 조금 불편해서 손글씨는 가능한데 키보드로 적으면 손해가 너무 크다. 그런 조금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담당하는 교수님, 강사님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온라인 오픈북 시험이라 자유롭긴 한데 펜으로 답을 적어서 그걸 찍어서 제출하는 건 불가능해요. 꼭 키보드로 글자들을 적어서 제출해 주셔야 할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험 마감 시간이 되면 이런 느낌으로 시험 마무리 작업이 진행돼요. 답안 작성 끝내시고 답안지 PDF 파일 만들고 답안지 제출용 페이지가 따로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기한 안에 시험 마감 전에 .pdf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그 페이지에 찍히는 시각이 여러분의 제출 시각이 돼요. 여러분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늦지 않도록 빨간 글씨가 적히지 않도록 꼭 미리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상한 파일을 올려서 다시 제출한다. 가능은 해요. 근데 여러 번 제출했다면 마지막에 제출한 파일과 마지막에 제출한 시각이 반영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상적인 파일을 냈다면 더 이상 그 제출 페이지는 손을 대지 말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3번 냈는데 전 첫 번째 걸로 할래요. 나중에 이런 얘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출 버튼을 눌렀다라는 건 지금 내는 게 최신이고 나는 이 시간대에 이 파일로 점수를 받겠습니다라는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한 번의 제출을 기한 안에 정상적인 파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일단 답안지 PDF 파일을 내면 이제 OBS 스튜디오로 가서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렇게 생성된 영상 파일 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일 수도 있어요. 을 역시나 각각에 대해 마련되어 있는 기한 안에 약간 넉넉하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 각각의 제출용 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자, 방금 봤던 그 안내 영상에 따라서 VBR 이렇게 하고 적당히 숫자 방금 봤던 2,500, 5,000 정도로 하고 녹화를 하셨다면 우리 일반적인 온라인 시험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Alt 탭을 열심히 누르지 않는 이상은 파일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빨리 업로드가 되던 것 같았어요. 이전 수업에서도요. 아무튼 기한은 넉넉하게 잡혀 있으니까 그 안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내 주변 한 바퀴 영상은 핸드폰에 있잖아요. 여러분 블랙보드 핸드폰으로 접속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제출까지 하면 여러분이 진행해야 될 온라인 시험 마지막 절차가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진행 방안이에요. 안내 마무리 슬라이드예요. 자, 이제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케이스가 아닐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요번에 처음으로 온라인 시험을 본다라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초중고 때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오프라인 시험을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번거롭고 중간에 실수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그러기는 한데 자, 요 번거로운 절차가 우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노력이 남들 또는 제3자에 의해서 대충하고 학점 대충 받아가네 와 같이 폄하되거나 하지 않도록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방편들, 절차들을 마련해놨다라고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OBS 스튜디오랑 미리 준비하신 다음에 여러분 모두가 시험 당일 각자가 배운 암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무리 없이 전부 다 답안지에 옮겨 적으실 수 있기를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제 어떤 기원 메시지로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안내 부분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은 자기가 OBS 스튜디오 잘 된다 하면은 설렁설렁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 특히나 윈도우스 운영체제에 노트북을 쓰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OBS 스튜디오로 모니터 화면 캡처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노트북의 경우에는 충전 중이냐 아니냐, 전원 옵션이 절전용이냐 최대 성능 옵션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성능이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험은 충전기를 꽂아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이렇게 보면은 그 충전 중 배터리 모양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최고 성능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선택해 둔 다음에 OBS 스튜디오 껐다가 다시 켰을 때 캡처가 잘 되나 안 되나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최고 성능의 충전까지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까만 화면으로 보인다 라면 이 다음 슬라이드에 적혀있는 방법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 윈도우스 10을 쓰고 계실 테니까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OBS 스튜디오를 먼저 끄시고 윈도우스 키를 누른 다음에 키보드로 그래픽이라고 치면 그래픽 설정이라는 옵션이 나와요. 요걸 지금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윈도우스 키를 누르고 한글로 그래 하면 그래픽 설정이 나와요. 그러면 그래픽 설정에서 자, 기본 설정을 앱 선택해서 누르면 클래식 앱이 있을 거예요. 요걸 선택하고 찾아보기를 누르시면 자, 저는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놨는데 요 슬라이드에 적혀 있었던 요 경로를 이 부분에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바로 여기까지 점프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 OBS 64.exe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요거 옵션을 누르시면 지금 까만 창으로 보이는 친구들은 절전용 GPU랑 고성능 GPU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태블릿을 쓰고 있기 때문에 GPU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동일한 이름으로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OBS 스튜디오가 오작동하는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시스템 기본값이 아니라 절전으로 해놓고 저장을 눌러서 세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OBS 스튜디오를 다시 켜셔서 시도를 했을 때 까만 창이 아니라 제대로 모니터 화면이 캡처가 되나를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 캡처가 안 된다라면 옵션에서 고성능으로 다시 저장하고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세요. 둘 다 안 된다, 답이 없다 라면, 저는 이거 안 쓰니까 제거할게요. 라면 꼭 시험 전에 아마 제 연락처를 알고 계시거나 받으셨을 거예요. 시험날 전에 미리 저한테 연락을 해서 여러분의 윈도우스 노트북에 맞는 적절한 타겟책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면 준비된 슬라이드는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다면 저한테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